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이천 양정여고를 졸업해서 지금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에 재학 중인 19학번 서희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디즈니 덕후였거든요. 그래서 겨울왕국은 30번 넘게 봤을 거예요.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겨울왕국에서는 그들의 생활 양식 아니면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저런 걸 보면서 영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나도 저런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싶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 미디어 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디즈니를 보면서 진학에 대한 생각은 키웠는데 아직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2학년 때 학교 안 예술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술가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영상반이라는 그 제목을 보고 영상을 찍고 프로그램을 다루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자유롭게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는 수업이었어요. 자유로운 그런 창작 활동을 하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영상에 담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활동을 계기로 미디어 쪽에 관심을 조금 더 크게 넓힐 수 있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디즈니 영화를 통해서 제 꿈을 찾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매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프로젝트, 활동 같은 경우를 다 매체의 영향력과 엮으면서 활동을 해나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에서 경제 이론을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케이스를 연구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꽃분이네 가게가 매스컴을 통해 유명해지면서 관광객들이 엄청 몰렸었어요. 이거를 보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렸고 그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해서 꽃분이네가 점포를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임대료를 올리러 간 게 아니라 관광을 하러 간 건데 또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을 보고 여기에 외부 효과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발표를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3학년 때 국제관계와 국제기구라는 수업을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요. 거기서 모아나라는 영화를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즈니가 소수민족과 원주민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과 소수민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조금 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술연구 자율동아리에서 제일 힘들었지만 제일 뿌듯했던 연구가 있었어요. 평소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는 잘하면서 왜 불합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왜 저항하지 않는가라고 다소 도발적인 주제의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연구를 할 때에는 이론보다는 약간 상황이나 실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는 선생님께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려봤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못하면 꿈 못 이루는 건 당연한 거지. 성적 안 나오면 미래가 없어 라는 대사를 해주시는 거였는데요. 약간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저희 연구 취지에 공감을 해주셔서 친히 또 연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이 끝나고 설명 영상을 보여주면서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했냐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솔직히 바뀌는 게 없어서 아니면 선생님한테 찍힐까 봐 솔직히 맞는 말이라서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학교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 때문에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약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두발 자유 운동을 보나
요즘의 촛불 집회를 보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조금 줄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다면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생각하게 되는 연구였습니다. 저는 사실 내신보다는 모의고사나 수능 충돌이 더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원서를 쓰지 살펴보다가 이화여대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 이 부분이 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 최저를 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입시가 공부도 중요하고 조금 치열한 경쟁인 건 맞지만 그래도 청소년기의 후반기, 자신을 아는 그 청소년기를 너무 입시에만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는 창의적인 영상 아니면 자신만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공부만 하다 보면 그런 소스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저는 동기들이랑 얘기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최대 일탈이 학교 야자 떼먹고 앞에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조금 가슴이 아파요. 저는 페스티벌도 갔다 오고 전시회도 갔다 오고 다양한 일탈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공부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은 나중에 조금 더 자라나서 창의적인 콘텐츠의 소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에는 안에 편집실도 있고 장비대여도 되고 랩들이 막 이렇게 있는 스튜디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대학교 와서 그런 거 다 누리면서 자신만의 이야기, 컨텐츠를 다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홍연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서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 이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자의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주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학교 생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아무래도 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한계가 있다라면 학교 생활 기록부는 학생 개인만의 고유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 혹은 노력, 과정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죠. 그런 부분은 자기소개서 그리고 선생님의 추천서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특히 자기소개서 문항을 활용해서 학생이 자신만의 역량, 특성, 혹은 관심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직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미래인재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수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2020학년도에서 변화가 있다라면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하고자 약간 반영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수능에서의 탐구 영역 두 가지를 보통 보죠. 그 중에서 하나만 반영하도록 올해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2020학년도에 또 다른 변화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저희 미래인재 전형도 선발 인원이 확대돼서 833명을 선발하지만 고른 기회 전형도 선발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부터는 화학생명 분자과학부 학생들이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모집 단위 중에 하나인데요. 화학생명 분자과학부를 지금까지 학부 단위로 선발하는 것을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화학 나노화학 전공, 그리고 또 하나 생명과학 전공, 이 둘로 나눠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무래도 자신의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4번 추가 문항 없이 기본적인 3번 문항까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번 문항까지 자신의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활용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4번 문항이 없다 보니까 지원 동기, 진로 희망 이런 것들을 어디다 써야 될지 또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저희가 1, 2, 3번 어디에다가 다른 활동과 녹여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또 작성하시면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은 자기소개서는 언제나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 단독으로 학생부와 전혀 상관없이 잘 쓴다고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여름인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힘 잃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내년도에는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요즘에 학교가 솔직히 다시 가보자. 엄청 강하다.